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적 입법 폭주 정상인가, 민생은 외면하고 자기 당 이익만 지키는 입법에만 몰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69석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각종 포퓰리즘적 법안을 거침없이 의결한 데 이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도 줄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무더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비판을 희석하기 위해서 국익과 민생은 팽개치고 반정부 투쟁 장애 집회까지 불사한다는 비난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매년 1조 원의 국민 세금으로 남는 쌀을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의료계 직역 간 이견이 큰 간호법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야당에게 유리하게 바꾼 방송법 개정안과 KBS 수신료 인상을 용이하게 하는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노란봉투법 등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까지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기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인지 알면서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정부의 외교협상 권한을 제한하는 조약 체결 절차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나아가서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해서 시비를 따지겠다는 전례 없는 국정조사 요구 카드를 꺼냈는가 하면은 사안이 엄중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키고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은 가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수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소위 쌍특검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여야 갈등은 한층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입법권 남용이자 대선 불복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생을 망치고 국법 질서까지 흔드는 민주당의 폭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4월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개최해서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총리 등에게 탄핵, 양아치 등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포퓰리즘에 매달리는 성격이 강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 당시 확보한 기득권 지키기, 대통령의 권한 제한과 관련된 법안 등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를 유지하기 위한 건보기금 재정 투입 의무화법 추진은 대표적인 선심 정책입니다. 문 정부 당시 장악했던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정부의 외교협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여당 시절에는 별 말을 하지 않다가 정권을 빼앗긴 뒤에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대거 추진해서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대규모로 물갈이를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대법원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 대표 등 원내 지도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들 44명은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주주의는 3건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절차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의 추천위를 신설해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 11명의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등망이 높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두었는지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못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법을 무더기로 만들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에 내세운 명분이지만은 법조계에서 벌써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렇게 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 분립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데도 민주당이 추천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파적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반시장적인 양곡관리법, 공영방송 중립을 흔드는 방송법, 노조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유공자의 명당 공개를 거부하고 비판하면은 죄를 묻는 악법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건의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표를 방탄해주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의 제1여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젠 극비야 사법부 장악을 이어가려는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상정과 강행 처리를 지속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려는 게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포퓰리즘과 자기 당 이익만을 위한 입법 폭주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는 많은 악법을 만든 자들과 종북 좌파들을 모두 물갈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